무려 14년 만에 바닥에서 탈출할 만한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반토막난 이 주식을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싸도 너무 싼데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이 주식은 무엇일까요? 실적, 저평가, 주주 환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루 갖춰가려고 하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 두 가지는 바로 AI와 저 PBR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가 세상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가운데 AI를 활용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저 PBR 관련 주식들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AI, 저 PBR 양쪽으로 돈의 흐름이 쫙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명심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이 저 PBR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저 PBR 관련된 주식들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제가 강조해드렸던 현대차가 벌써 한 달 만에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큰 기업이 단기간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세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현대차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세 가지 대형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정리해드렸던 세 가지 대형 호재가 첫째로는 돈을 너무 잘 버는데 싸다. 근데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식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다. 둘째로는 인도 시장으로의 새로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형 호재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테슬라를 필두로 BYD, 리비안 등 전기차 진영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이거는 지난 2-3년 동안 코로나 이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좋지 않은 반면 기존 내연기관을 필두로 한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첫째로는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이 본격적인 대중화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과도기에 진입을 하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기차를 중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대체제로서 최근 하이브리드 차가 부각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전기차 관련 중심의 업체들에 비교해서 내연기관차 중심의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쌌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점차 축소되며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 업체들의 할인율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전반적인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주주 환원 정책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 위주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현대차 그룹사와 그와 관련된 부품사들 위주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다가오는 3, 4월 일본의 금리 인상 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엔화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의 강세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한 차례 정리해드렸던 자동차 부품주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쭉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같이 또 공부해보고 싶은데 해당 기업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큰 거래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현대모비스 산하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현대차로 기속시키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양도일은 5월 31일이고 양도가액은 총 2,17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사업 내 관련된 설비, 자산 및 R&D, 생산, 품질, 인력,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대모비스 안에 있던 수소 사업 인력, 자산, 설비, 일체가 현대차로 이관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대차 그룹 내에 분산되어 있던 수소 연료전지 R&D, 생산 품질, 기능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현대차가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 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결시켜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 관련된 리소스 선제 확보를 통해 내년 출시 예정인 수소차, 신형 넥소를 비롯하여 미래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확장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참고로 현대차는 지난 1월 진행했던 CES 2024에서도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수소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이 거래는 현대차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에 수소 사업을 확실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를 더 추진해 나가며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현대차의 수소 사업부가 워낙 아직까지는 돈이 되질 않고 있고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 돈도 안 되는 수소 사업을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저기에 돈을 계속 쓰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품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지금 전기차 2차 전지로 떼돈을 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마찬가지로 당장에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돈을 투자하며 기술력의 격차를 벌이고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도입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대차가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안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모르잖아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이러한 현대차의 수소차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의 방향성을 계속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차라는 또 새로운 시장, 결국 큰 틀로 봤을 때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범주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국가의 경제적인 위상도 같이 커져갈 수 있게끔 응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게 돈이 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띄어지긴 합니다. 다만 수소 시대라는 건 결국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진정 그 시대가 다가왔을 때 누가 그 시장을 선도할 것이느냐 이러한 부분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먼 미래보다는 당장 현실, 현재를 놓고 봤을 때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봤을 때요. 이번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결국 단기적인 승자는 현대모비스가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분에서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 관련 손익은 따로 공시되지 않았지만 얼추 계산을 때려봤을 때 연간 약 600억에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 손실이 전동화 부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되지 않고 있는 수소 관련된 사업에 연간 600억에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손실을 계속 발생할 정도로 돈을 붓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번 수소 사업 이관만으로 현대모비스는 연간 2천억가량의 손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던 사업부를 현대차에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인 6월부터는 손실을 줄이며 이익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2010년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연초 기대했던 컨센서스를 지속 하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14년간 실적과 주가는 계속 정체되는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하반기부터는 이번 거래로 인해 무려 14년 만에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 지긋지긋한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국면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었죠. 게다가 이번에 현대모비스는 1,500억 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는 5월까지 자사주 66만 주를 취득한 다음 소각할 예정을 발표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체크했다시피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제는 현대차 그룹사 내 이 부품 계열사에서도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을 동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주주 환원에 대한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게 현대차 그룹사였는데,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좀 더 현대차 그룹사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바는 현대모비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시총에 대비를 해봤을 때는 그 규모가 많이 크진 않아요. 다만 지금 돈이 있더라도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현대차 그룹사는 점점 이러한 움직임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우선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만 놓고 봤을 때 기존 전동화 부분 비용 부담 축소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저 PBR 관련 주식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실적, 저평가, 주주 환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루 갖춰가려고 하는 현대모비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성까지 확보하는 움직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빠져있는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쓸어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도 많고 주식시장 내에서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시기 많이 어렵고 까다로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장세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자꾸 막 이것저것 다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AI, 저 PBR,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잘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저 PBR 관련 주식에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선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다시금 강조해 드렸던 네 가지,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실적 싸다, 저평가, 근데 그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거기에 더 나아가 사업적으로 성장성까지 보여주려고 한다. 그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했던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 네 가지가 충족된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선택폭을 좁히시고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며 다들 좋은 결과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 바라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